네, 오늘은 부동산 포커스 광양 황금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심에 위치한 이 황금지구는 예전에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들어서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여수 순천에 비해서 청약 경쟁률이 과다하진 않았지만 현재 브랜드 아파트군이 한 2,000세대가 지금 공급되고 있고 분양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과연 순천과 여수 그리고 중마동의 브릿지 신도시로서의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 등등을 검토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지구 현황부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사업계획정보 보면 광양시 황금동 산 26번지 1원에 27만 8천 평, 생각보다는 좁아 보이죠? 네, 현장에 오면 항상 느끼는 겁니다. 6,120세대를 조성해서 인구 16,840명을 수용하고 환지 방식의 형태로 된 도시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2001년도에 최초 사업 인가를 받았고 2006년 12월에 착공해서 2009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가 부도되고 조합의 여러 가지 사업비의 문제가 발생해서 65% 준공 공정중에서 중단이 됐다가 조합장이 수도 없이 바꾸고 이렇게 민간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드디어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토목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 봤더니 공급이 올해 4월 달에 그 푸르지오 더 센트럴 565세대, 그다음에 8월 달에 더샵 광양 베이센트, 그다음에 9월 달에 비발디 센트럴 파크 772세대. 이것은 지주택 사업이었죠? 1차는 지주택이고 2차가 민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주택 70%가 모두 됐고 30% 일반 분양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 이 정도가 지금 현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고난에 겪다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이것은 투자를 하게 되면 망할 수 있다,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많았는데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집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승 분위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양률까지 좋았던 어떤 그런 그 시너지, 즉 원인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과연 될까라는 우려하는 부분이 워낙 많았습니다. 네. 왜?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다가 꼬꾸라지고 하다가 꼬꾸리고 이런 게 많다, 계속 이어졌던 상태에서 늑대 양측이 맞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연찮게 탈라 비발디라는 회사가 이제 그 채비지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고, 물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푸르지오, 그 다음에 더샵 이렇게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 고객들의 이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제2의 신대지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양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황금지구라는 게 중마동과 그다음에 광양읍, 그다음에 신대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신대지구를 비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개발 호재보다는 그 자체 브랜드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10년 차가 벌써 신대가 됐는데요. 1차가 한 30평대 기준으로 4억, 그다음 9차가 한 6억 정도. 여수, 웅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황금지구의 지금 현재 분양가는 어쨌든 그것보다는 저렴하니까 황금지구에 있던 푸르지오는 이번에 그 한 3억 2천만 원대 분양이 됐으니까 가격 경쟁률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순천 신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광양에 집이 너무 좀 없었죠. 네. 구주택, 오래된 구축주택하고 또 자가가 아닌 임대의 어떤 그 거주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구축주택 비율이 한 70%에 육박하다. 그리고 전남 종합계획 주거계획 보면은 22개 전남 도시 중에서 자가 전세 비율이 6대4, 그래서 전세가 좀 굉장히 조금 많고 자가 좀 낮은, 따라서 이렇게 그 주택이 적고 전세 임대에 살다가 황금지구라는 얘기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좋은 브랜드니까 소유를 취득하는, 즉 거주의 이동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광양이 이전에는 임대 아파트만을 위한 도시였다라는 부분도 솔직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오명이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이전에는 솔직히 브랜드라는 부분이 없었다는 가정하에서고, 지금은 브랜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임대보다는 자가를 선호하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좀 혼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광양에 지금 개발지구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전에 일자리는 광양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는 순천이라든지 이제 일반적인 타 시도에서 하시는 분들이 직주 많았기 분리, 때문에, 예. 직주 분리라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광양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그런 수요층들을 흡수하기 위한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택지를 조성한 게 이제 그 시발점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순차적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아쉽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도 어느 만큼은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성황이라든지 황건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이런 수요층들이 조금씩은 이제 다시 이전으로 광양으로 이제 입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죠. 보면 잘 되는가 보고 나서 한 2년 또는 3년 터울로 이렇게 그 공급을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수많은 그 시행사라는 건설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했을까요? 조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민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임기 중에 어느 만큼 실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밀어붙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입지로 본다면은 그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항만공사, 또 신금산업단지, 율촌산단지, 또 해룡산단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경시키는 이내에 있고, 특히 여수하고 포스코의 그 근무자 수가 15,000명 정도 되다 보니 분명히 이런 그 인구의 어떤 유입이 근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태면은, 네. 그 15,000명이나 인구 중에 이제 그 근로자들이 보통 타 시도에 비해서 고임금자들이 많다는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비싸도 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황금지구가 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그리고 황금지구가 시사하는 바들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죠. 특히 이제 그 조정지역, 이 조정지역 규제가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수와 순천보다는 다소 아파트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광양이 같이 공동 규제적인 묶어가지고 LTV 규제라든지 대출, 그리고 뭐 양도세 같은 부담을 이렇게 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지역 해제 대상에서 여수광이 보기 좋게 다 제외가 됐는데, 이 선정이 과연 황금지구에는 좋은 영향일까요? 아니면은 역시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조정지역이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정지역이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금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재였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광양이라는 그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 순천과 여수의 이제 그런 그 부동산 과열로 인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현 시습에서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는 좋다라고 이렇게 몇몇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주택이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에 한한 경우에 많은 거고, 다주택자들은 역시 실수요라 하더라도 역시 문제 생기겠죠. 예. 예. 교육 인프라가 뭐 부족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 부분도 뭐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자급자족이 다 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병원과 학교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들어와야지만 이게 뭐 잘 나갈 수 있다, 소위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황금지구 보니까 계획적으로 보니까 초등학교는 확정이 된 것 같고, 고등학교 부지는 없고, 중학교 부지는 있으나 다소 축소 변경이 되어서 약간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하는데, 이런 그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시간이 좀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금 황금에 있는 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한 입주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건축이 되고 입주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수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현 시점에서 아무런 입주도 없는 상태에서 그 학교를 논하기는 좀 아쉽지 않은가.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종생 의원님 그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그 분양이 잘 안 된 그런 전례들이 많아지고 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냈던 그런 오명이 있는데 올 초반에도 이렇게 다시 또 연속으로 다시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특히 작년에 그 12월에 가야산 한라비발디 네. 300세대 그다음에 광양 동문 굿모닝 힐스 200세대에서 한 500세대가 전체 미분양이 되어지고 역시 여기는 광양은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꼬리표가 붙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예비 심사라든지 사전 심사 등을 추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약간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황금지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입이 쉬워야 됩니다. 네. 너무 고분양가 생기면 어려울 것이고 또 너무 저분양가가 되게 되면 이거 신대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앞으로 좀 가격이 뛰어도 별로 메리트가 없지 않냐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고심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해 봤더니 광양시 전체 그 평당 평균 가격이 한 545만 원이고 이번에 그 푸르지오가 됐던 게 한 1200 정도 되면 보니까 확장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2.3배 이상의 다른 순천과 여수에 비하면 고가는 아니지만 광양 전체에 비했을 때는 이게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특히 뭐 더샵은 이것보다 더 센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고분양가에 대한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광양의 500만 원대의 아파트들은 실제로 보면은 20년 된 이상 된 아파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 정말 예. 오래된 아파트들이 예. 많다 보니까 예. 이거를 다 합쳐서 계산한 거라서 크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고분양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계획 전체 그 계획 프로그램을 봤더니 상업지구가 좀 그 다른 타도시에 했던 그런 도시계획보다 훨씬 좀 많다. 네. 그래서 봤더니 상업지구가 3만 1000평 배정이 돼 있고 전체 비율의 한 11% 정도에서 다른 신대지구나 다른 데보다는 5천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가 너무 많고 이게 나중에 안착되기 어렵고 또 이렇게 공실되고 이런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황금지구만 봤을 때는 상업지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황금지구 위에 들어서는 27홀 골프장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위에 구봉산 관광단지라든지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나면은 이쪽에 대한 수요도 어느 만큼 상업지역에서 커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계속 그 긍정적이고 그냥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네요. 네. 약간 직업적인 색깔 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광양이 뭐 사실은 그 포스코 제철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당 5만 원짜리 넘는 땅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 어쨌든 저 제철소가 들어오고 나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한동안 조금 주춤하다가 중마동이나 신도시 생기고 광양도 이제 뭐 상업지구는 뭐 800만 원대, 1000만 원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황금지구의 경우에도 뭐 거의 한 20년이 걸렸고 실제로 실시 인가를 받아부터 한 15년이 경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토지의 그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 지금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그 시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황금지구 처음에 한라비발디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만 해도 과연 될까라는 우려들이 많다 그랬었죠. 보니까 네. 일반 토지에 대한 수요가 문의도 그렇고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금 지역에 한라비발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푸르지오랑 더샵이 이제 시작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는 어느 만큼 가격이 안정권에 들었다고 보는 거고요. 이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0에서 270, 80 정도 선이고 그 다음에 준주거 같은 경우는 350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500에서 600선인데 현재로서는 매물 자체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물이 없다. 어쨌든 후발 주자들이 또 계속 그 접근한다면은 또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자, 우리 이제 여수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그 시행사들이 그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 불 때 노져서 이렇게 막 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실수 말고 투자자들이 조금 그 꺼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광양의 그 규제 지역이 언제쯤 풀릴 거라고 혹시 여기 실무진들은 뭐 얘기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워낙에는 하루빨리 풀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맨 처음에 조정적이 묶인 이유도 순천 여수 때문에 묶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순천 여수가 어느 만큼 부동산 과열 경기가 좀 꺾이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황금지구만 놓고 본다면 그 푸르지오, 네. 더샵,
그다음 한라 비발디 있지 않습니까? 네. 분양가격이 서로 다른데 그 최초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즉 내 최초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 실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죠? 그것도 브랜드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해야겠죠. 이제 차이점은 분양가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브랜드다 그러면 뭐 푸르지오나 샵을 가야 될 것이고, 네. 또 물론 일군이긴 하지만 분양가가 조금 저렴한 한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찬반이 좀 뜨겁던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등학생 부모 같으면은 한라를 권합니다. 왜? 길을 안 건너고 공원을 건너서 바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한라 비발디의 매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나머지 뭐 자이나 푸르지오나, 상호도를 자이나 푸르지오나, 일반 더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 아파트로서 어느 만큼 뭐 브랜드에 대한 그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분양가의 출발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아파트 가격이 같은 동평수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금 평준화가 됐을 때, 오히려 거꾸로 본다면, 내가 매각을 하는 시점에 보게 된다면 같은 가격이면 더 선호하는 브랜드로 당연히 매입이 몰릴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본인이 이제 계속 거주할 건 모르겠지만, 재테크의 어떤 개념을 본다면은 약간 좀 더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황금지구의 토지, 지금 다 지금 끝난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뭐 상업지구라든지 준주거 지역 등등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미 지금 맥시멈까지 차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진입하는 게 막차는 아닌가? 지금 아직까지 아파트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네. 입주도 그렇고 이제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로 과연 막차가 아닐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다음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에 맞는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들이 생기고 실제로 사람들이 상주하고 거주하고 상가가 완성화되고, 그러면 꼭 막차라도 타시는 분들이 꼭 존재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가격에 맞는 임자들은 다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인구의 문제는 광양이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될 딜레마이고, 순천 여수에 비해서 확실히 그 부분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인구의 문제다, 모든 개발 사업의 어떤 성공의 키는 인구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개인적인 아니, 동의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국 어느 도시를 마찬가지로 인구가 주가 되는 건 맞지만 그 인구를 이끌어오는 건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얼마만큼 창출하는가, 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인접하고 있는 여수나 순천, 여수국가 산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이제 인구,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얼마만큼 되는가 따라서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또 거기 또 반론을 제기한다면, 지금 그 학력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정말 사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쨌든 대학이 근처에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제가 지금 가장 좀 불만스러운 부분은 포스코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말로 클래스 있는 대학을 유치를 하는 부분에 전력 투구를 좀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종합병원, 그 두 가지 정도는 광양에서 학교하고 병원 정도만큼은 광양시뿐만 아니라 이 포스코가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부분을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인구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겠느냐. 좋은 아파트만 만든다고 해서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 더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처럼 여순강도 어느 만큼 뭉침으로 해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향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이제 상계 도시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네요. 세상 살다 보면 뭐 황금지구 근처에 여기에 뭐 3개 시 행정청사가 들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시고, 오늘 현장 부동산 포커스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